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네. 모리원 홍대리 이상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장님 두피염이랑 원형 탈모에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럼 먹는 걸로 어떤 영양제나 어떤 유산균이나 또 네. 다른 먹는 걸로 네.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지 키울 수 있죠. 예, 설명을 설명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제가 어디서 대학교 강의도 조금 하면서 오늘 또 강의도 하나 했는데 오전에 오늘 주제가 제가 방금 강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녹화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중요시하는 거는 탈모랑 두피염에 있어서 상식적이겠죠.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란 뭐냐 한마디로 나쁜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걸 막아서 몸에 염증이 안 생기고 몸을 더 건강하게 지켜주는 게 면역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두피가 나빠지거나 이러면 두피가 나쁘니까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고 두피가 나쁘니까 두피에 파묻혀 있는 우리 모낭도 약해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탈모를 건강하게 탈모를 이제 예방하고 그다음에 두피를 좋게 하는 이유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오늘은 샴푸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먹는 거 위주로 생활 습관 이런 건 잘 아시죠. 밀가루 제품 덜 먹고 11시 안에 자고 다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오늘은 홍대리가 이제 질문했다시피 먹는 거로 이제 어떻게 좀 더 좋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구체적으로 뭘 먹어야 되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양제랑 유산균을 중심으로 자 먼저 영양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영양제 이 시장이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 3조 정도 된다. 3조면 어마어마하죠. 예.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웬만한 영양제는 일단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TV 프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식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있는데 나오는 사람들마다 이건 항산화 작용이 있고 이건 항염증 작용이 있고 이런데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은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들 대부분 항염증 작용이 있고 항염증 작용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특히 두피랑 탈모에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비타민 계열로 보면은 비타민 C 고용량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비타민 C 고용량. 우리가 WHO 기준으로 비타민 C 하루 공고량이 100mg입니다. 근데 약국에서 파는 게 어떻죠? 그 유명한 고려땡땡 그 비타민 C가 한 알이 1000mg이죠. 그리고 그거를 하루에 10알 먹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이 먹으면 콩팥에 돌이 생긴다 이러는데 그거 먹고 콩팥에 돌이 더 생기는 확률은 1%도 채 안 됩니다. 0.1%, 0.5%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만큼 그걸 많이 먹어서 얻는 이득이 해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 C는 비타민 A, D, E, K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용성이라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내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 C는 그 반감기가 되게 짧아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의 대표적인 비타민이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 스스로가 산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자주 고함량을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밥을 먹고 이러면 활성산소가 생겨서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하고 DNA를 파괴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면역이 파괴되고 염증이 생기는데 고함량 비타민 C라고 말하려면 보통 최소한 1000mg 이상 많으면 3000mg 이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밥 먹을 때마다 하나 먹으면 하루에 3000 먹죠. 좀 귀찮지만은 사실은 그쵸. 귀찮은 것만 좀 없다면 밥 먹을 때마다 1000 내지 2000을 매일 먹는 게 좋아요. 그다음 과다한 운동을 했을 때도 활성산소가 일시적으로 많지 나오니까 그때 비타민 C를 먹는 게 좋고 비타민 C는 자주 먹는 게 좋은 게 제가 지금 말한 반감기가 짧다고요. 금방금방 사라져요. 지 스스로가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산화가 돼서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타민 B군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비타민 B군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특히 그 다음에 요즘은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K2도 중요해요. 비타민 K2는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비타민 K1이 있고 K2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생 때 배웠죠. 중고등학교 때.
뭐 이 혈액 응고 작용에는 비타민 K가 중요하다. 그래서 비타민 K가 작용을 해야지 이렇게 혈소판이 모여가지고 이 혈액이 이제 상처 났을 때 응고가 잘한다. 그때 배웠죠. 그거는 K1입니다. K1. 요즘 이슈가 되는 거는 K2입니다. 비타민 K2는 굉장히 여러 작용이 있어요. 치매도 예방하고 당뇨에도 좋고 염증도 예방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특히 비타민 K2가 다른 영양제가 갖고 있지 않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슘을 제 위치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칼슘, 골다공증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 칼슘을 먹는 분들 많죠. 우리도 많이 먹고. 근데 칼슘을 먹었을 때 우리가 뼈로 또는 치아로 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오히려 혈관이나 조직에 집착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 유방이라든가 갑상선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석회화 소견이 석회화 결절 침착 소견이 보입니다. 이런 우리가 조합 검사하면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안 좋은 거거든요. 칼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그다음 있어야지. 그다음에 이제 혈관에도 많이 침착되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 나이가 들고 혈압이 올라가면 그 자리가 벌어져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위험한 뇌졸중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K2는 조직, 연부 조직에 있는 칼슘을 뼈나 치아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항산화, 항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노화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그 하버드 대학교에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교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항노화에 관련된 저서도 많고 논문도 무지 많이 쓰는 분인데 그분이 먹는 영양제 중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게 K2입니다. 그럼 칼슘이랑 K2랑 같이 먹으면 그걸 같이 먹어도 되죠. 근데 이제 칼슘은 사실은 20살 이하 성장기 애들한테는 800이나 1000mg 먹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 20대가 넘어간 어른 성인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비타민 D만 먹어도 충분히 칼슘이 흡수가 됩니다. 굳이 먹으려면 칼슘 한 200mg 이하가 좋고 200mg 이상의 칼슘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비타민 D 고함량을 먹어서 칼슘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K2를 먹어서 제대로 된 뼈나 치아로 보내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궁합이 좋기 때문에 비타민 D3랑 K2가 합쳐져 가지고 한 캡슐에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궁합이 워낙 딱 맞아서 그리고 이제 K2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미네랄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비타민을 좀 더 얘기하면 비타민 E도 되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E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토코페롤이죠. 비타민 D는 정확하게 말하면 비타민 E는 그 토코페롤이 있고 토코트리에놀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이 토코트리에놀을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네. 보통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은 논문이 다 있는데 토코페롤만 먹은 사람, 비타민 E에서 이 토코트리에놀만 먹은 사람 두 개를 합성해서 먹은 사람 중에 토코트리에놀만 먹은 사람이 훨씬 세포막이 건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를 먹는 이유는 우리 세포막은 우리 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으로. 그 지방을 튼튼하게 해서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E이고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극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토코페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줄 알고 비타민 E는 토코페롤도 있고 토코트리에놀도 있는데 토코페롤이 없는 토코페롤 프리 토코트리에놀이라고 적혀있는 영양제를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거를 말했어요. 웬만한 영양제는 다 먹어도 다 좋은데 두피랑 다 좋은데 지금 말한 K2라든가 토코트리에놀이라든가 비타민C 메가도주법이라는 이런 게 잘 몰라서 제가 특별히 언급한 거고